저 BTV 전주방송 시사교양 연예 정보를 망라하는 점입가경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유미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청경석 전국일보 기자, 네, 안녕하세요. 도승민, 백제권에서는 제일 이쁜 BTV 전주방송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네. 자, 우리 장유미 아나운서는 이제 프로그램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돼가나요? 넘었나요? 준비된 멘트인가요? 네. 나 깜짝 놀랐어요. 왜?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 이제 곧 1년 된다고. 곧 1년? 네. 그때 추석 전에 끝나고? 추석 끝나고 했었나요? 그때쯤 했어요. 1년이 다 돼간다. 네. 막걸리 네, 하신 지가 우리 1년이 씨가.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 네. 그때 처음에는 이제 우리 청경석 기자도 그랬지만 카페에서 맞아요. 네,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2시간 동안 녹화했는데 저 네. 4분 나왔어요.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막걸리 안방마님이시네요. 그래서 되게 와우. 왜 눈을 안 마주치시죠? 그래서 말을 별로 못했잖아요. 그때. 처음에? 네, 그래서 진짜요? 엄청 혼내셨다고. 혼났었죠. 네. 왜 말을 못하냐고. 저는 이게 말이 안 그런 나? 과정이 있는지 몰랐어요. 평소 덤비는 것처럼 말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평소 했는데 덤비는 제가 언제 말을 덤볐어요? 처음에는 선배님? 굉장히 조금 네. 어색해하고 너무 어색했어요.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 원고 없이 생각을 맞아. 이렇게 그 즉시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오. 어렵더라고요. 힘들죠. 네. 네. 어때요?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지금요? 지금 여기서 와서 좀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요. 아, 사실은. 오히려? 그러면 거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공부하시잖아요. 아니고? 야.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우리 청혜석 기자도 거의 뭐 비슷한 시기? 아니에요, 조금 저는 좀 늦게 많이 시작한 거? 늦었죠. 아, 그래도. 그랬나요? 네, 제 앞에 있던 김세희 기자들이 좀 기자님 있잖아요. 가시고. 김세희 맞다, 기자하고 이제 시작했다. 맞아요. 알겠어요. 뭐가 재밌어요? 저도 이제 재밌어요? 아까 똑같이 재미는 있는데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 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원고 없이. 다들 그러시구나. 처음이 아니라 중반까지도 어려워했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요즘 말문이 조금 트인 것 같은데 지금도 좀 어려운데. 그 말을 좀 많이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너무 진지한 이야기를 원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하찮아야 되는지. 굉장히 한참게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편집을 해주니까.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번에 다 나갔던데.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요. 보셨죠? 네. 일부러 그게 또 좋은 네. 그래요. 그래야 시그널일 수도 그게 좋은 있어요. 건가요? 나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미있어. 그래야지 재밌어지는 거니까 재밌게 하려면 조금 더 하찮아졌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도승민 아나운서가 이제 참여를 하면서 지금 이번 네 번째, 세 번째 됐나요? 네 번째. 네 번째 벌써. 네. 저만 굉장히 숙병하네요.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수월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느껴요. 서포팅을 해주는 게 그러신 있어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뭐 이제 미모는 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백제권에서는 후백제 아니고 조금 더 백제권으로 넓히는 건. 좀 더 열심히 하면 제가 이제 통일신라 고려하신 네, 미모를 어떻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이뻐 보이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미모도 그렇고 이제 솔직히 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나운서라는 직업 자체가 그 패널들 모셔놓고 그 정형화된 것을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지성미까지도 가끔씩 보내주는 것 보면 와우.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약간 백치미가 있는데 지성미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칭찬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네요.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낯설어요, 언제? 지금. 지금 오늘 누구, 지금 교수님? 아니요? 저요? 네, 전체적으로 좀 뭔가 칭찬으로 지금 시작을 제가요? 했으니까. 네, 훈훈하게. 선배님 칭찬하시는 거에 저희 반응이 지금 다들 굉장히 무슨 업됐어요. 일? 저번 시간에 네. 다들 피곤해하는 것 같아갖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텐션을 업 시킬까 어제 저녁에 잠깐 고민을 했어요. 잠깐. 그래서 네. 자, 오늘의 키워드는 행복 그리고 또 불행, 멋, 아름다움. 굉장히 심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행복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 굉장히 행복해라고 느끼시는 분들, 방송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들어서 최근에 평소에도 어떤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 저요. 어떤 것들에서 행복을 느껴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 만면에 웃음이 항상 가득한 걸 보면 얘가 생각이 그래요? 있나라는 생각을 정도로 생각 많습니다. 생각이 많아요. 어떤 것들이 그렇게 행복해요? 제가 오늘 퇴근하고 나서 휴가를 늦은 여름 휴가를 떠나서 많이 늦었네요. 네. 8월 말 네. 언제까지 휴가예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러면 엄상현이가 앵커하는 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감사하죠. 갑자기 시청률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 같아요. 한 일주일 동안? 네, 저희 휴가. 휴무도 있고 해서 거의 일주일 주말 껴서 일주일. 그러네요. 이제 우리 위프레시데이 시작하면 어디로 가요? 행복하겠죠. 비행기 탑니다. 비행기? 네. 너무 좋겠다. 타고 어디 가는데요?
저 베트남 가. 베트남 아 진짜요? 우리 저번에 베트남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한다고요. 네, 조심하라고. 조심. 납치 이런 거 조심해야 되니까. 범죄도시 조심해야죠. 범죄도시 조심해야 되고. 혹시 다른 분들은 그럼요. 좀 전 지금 저번 우리 촬영하고 2주 지금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2주 동안 좀 쉬었어요. 왜? 스스로 여름 방학. 여름 가지고. 방학? 너무 네, 좋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연락도 안 하고 안 받고 문자로 휴가 중입니다. 와. 그게 행복했어요. 네.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니까 이게 다시 뭔가 리셋되는 거? 내 체력은 떨어졌어요. 어제부터 다시 일하려고 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빨리 복귀해야 되는데. 좀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엄마 밥도 엄청 많이 집에도 갔다 최고죠. 오고 친구들도 이렇게 그룹별로 다 만나고 엄청 놀았네요. 돈을 엄청 썼다는 소리죠. 네, 아나운서님이랑 SNS 이제 맞아요, 했는데 그게 좀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하시는 거 그래요?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네. 그러시구나. 행복하려면 휴가 가야 되나 보네요. 쉬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 휴가를 안 갔다 와서 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 아직 어둡구나.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 키워드에서 행복에 대한 이 키워드에 맞아, 대한 맞아. 내용만 거의 안 없어졌다고. 우선 저한테는 지금 행복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십니다. 수심이 한 2, 3개월 갈까요, 쉬어야 그게? 돼. 왜 이렇게 오래 가요? 2, 3개월이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뭐 지금 저번 방송 때 헤어진 지 이제 뭐 한 달 가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방송 나갈 때쯤이면 아마 2달 정도 됐을 때 아, 그렇겠네요. 네. 저기 잠시만 너무 지금 촉촉한데. 사랑이라는 게 변하는 거예요. 잊혀지기도 하고. 그렇죠.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아니면 그냥 잊혀진 척 하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못 잊었는데 잊혀진 척 하고 그러고 있어요. 있는 거죠. 네. 그 많이 저녁에 술자리도 많이 하고 아, 저 지금 한 달 넘게 매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술을. 그런데 그렇게 저녁에 술자리 약속이 많으면 조금 일단 뿌듯하지는 않나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약속들이 많으면 행복하세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만나고 있다, 나의 존재감을 그걸로 어떤 또 각성이 되는 선배는 경우가 정말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뿌듯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안 쉬시죠? 아니에요. 진짜요? 이틀에 한 번은 쉬는데 이틀에 한 번. 이틀에 한 오. 번. 그런데 그 쉴 때 또 연락이 없잖아요. 그러면 되게 하루 정도 섭섭하고. 그러면 내가 잊혀졌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굳이 전화를 하죠. 아직 24시간도 안 됐는데. 일단 숙취가 아직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죠. 그럼 아까 청룡석 기자한테 오늘 저녁에 한잔 할까 그랬더니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약속이 쭉 정해져 있다고. 전라북도를 어떠신데요? 대표하는 메인 일간지 전북일보의 그 위상을 아닙니다. 느끼게 할 수 있는. 전혀 아니에요. 그건 뭐 개인적인 만남들이에요, 다. 어머, 혹시 아니, 개인적인 만남 하나도 없죠. 네, 다 그래요. 업무적으로. 그게 이제 어떤 본인의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랬으면 좋겠네요. 것들을 보면 되게 행복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몸은 힘들지만. 몸은 충나지만. 네, 저희 그래서 행복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각자 이거 다 다를 것 같아요. 제가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을 해도 좋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도 각자 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있다면은 뭐 건강과 돈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일단 몸이 아프면 일단 불행하잖아요. 느낌적으로.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뭐 돈 없으면 불행하잖아요. 일단 기준이 그게 또 전부는 세속적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그거일 수밖에 없다. 건강과 기준. 저는 약간 균형? 밸런스? 균형?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요즘 진짜 많이 들었던 게 지금도 휴가 가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맨날 놀다가 또 놀면 저는 별로 그 행복이 좀 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닌가? 그렇죠. 백수인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지 않나요?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행복할 수 있죠. 아니 어떤 행복을 말하는지 알겠어요. 밸런스가. 약간 일을 계속 하다가 딱 놀 때 이 행복이 있고 맞아요. 좀 놀다가 다시 일을 때. 할 때 또 그 행복이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쉬었거든요. 네. 오늘 최고친 것 같아요. 오늘 기분 되게 좋아요. 오늘 누굴 컨디션 만나야 세상.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오늘 되게 강하네요. 네, 언제 저는 행복의 약간 기준. 기준이라고까지는 아닌데 좀 약간 만나는 사람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저녁에 술자리가 있을 때도 뭐 그냥 뭐 잘 어려운 분들 만나면 이게 좀 자기가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편한 사람들 만나면 기분이 좋고 그 다음 날까지도 이어지는 거 요즘 누구 만날 때 제일 기분이 좋으세요? 없네요.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주까지 약속이 꽉 있다고. 실루친 거구나.
그렇죠. 아니요. 있는데 그렇죠? 진심이 나왔어. 그렇죠가 있는데, 나왔어요. 네. 요즘 여러분이 좀 나 진짜 이건 행복한 고민이다 이런 생각 들 때 좀 있으세요? 맞아. 행복한 고민. 저는 뭐 항상 로또 이야기하죠. 로또 이야기하고 코인 보면서 보면서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지금은 불행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그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맞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뭐 로또가 된다, 뭐 복권이 된다 하더라도 딱히 또 돈이 나갈 때는 없거든요. 쓸 때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로또 1등 되는 상상 많이 하거든요. 막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보다가 저는 약간 좀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대출도 좀 갚아야 되고 뭐 차도 좀 어떻게 하면 바꿔야 되고 이렇게만 가더라고요, 생각이. 그냥 마냥 행복한 게 아니라.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이건 진심이시다 지금. 진심이 느껴졌어. 그래서 행복한 고민 뭐가 있을까 딱 생각해봤을 때 로또 1등 되면 뭐 할까 이런 얘기 좀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 하고 계획 세울 때 서로. 계획 세울 때 내가 너한테 2억 줄게. 막 이런 거 있죠. 알죠? 찐이네요. 줄게. 우리가 헤어져도 줄게. 와우. 이런 거 그런 거. 그 대신 당공이 연락하지. 이런 거 해봤구나. 갑자기 그렇죠. 그런 것도 재밌어요. 이럴 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또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맞아요. 일상적으로는 좀 막 옷 쇼핑할 때 뭐 사지 이렇게 할 때도 좀 아니 근데 가끔 이게 내가 막 뭘 입고 뭘 입어봐도 다 예쁘고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이 있죠. 그러면 그게 진짜 있어요? 기분이 좋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가끔은 내가 오늘 좀 돈 좀 써야지 이 생각하면서 쇼핑을 하러 갔는데 진짜 살 게 없고 뭘 입어도 뭔가 안 어울리고 살 것도 없고 이러면 되게 그날 하루가 그냥 아무것도 소득이 없으니까 난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맞아요. 그럼 되게 기분이 좀 별로거든요. 이거 얼마 전에 그 김창옥 교수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 네네. 있잖아요. 그 강사 있는데 그 원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그 옛날에 처녀 때 학생 때 굉장히 놀던 여자들이 결혼을 잘한다. 더 이상 후회가 없으니까 다 놀아서 원한이 없어. 근데 그 원과 한이 겹치면 이제 원한이 되는데 그 원한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뭐 떠돈다고 하잖아요. 구천을 떠돈다고 하는데 그 인간 세상에서 구천이 어디냐면 백화점이래요. 어떡해. 선생님 죄송한데 지금 이 타이밍에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아까 돈 쓰려고 뭐 했다라는 백화점을 게 떠도시는 그 원한이 있는 거지. 뭔가 결핍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백화점을 떠돌면서 저 확 왔어요 지금 뭐가. 근데 결국 또 막 사지도 못한대. 그냥 떠돌기만 한대요. 왔다 갔다.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웃었는데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 결국에 그 행복이라는 게 결핍이 충족되는 어떤 순간순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핍이 채워지질 않는 게 또 인간이겠구나. 그리고 도수민 아나운서 같이 이제 뭐 9천을 떠도는 마음으로 이제 백화점을 이게 떠도는. 지금 제 얘기가 9천을 떠도는. 요즘에 좀 젊은 세대? 저 세대는 약간 먼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의 행복, 오늘 하루의 행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갓생 살기라고 갓과 라이프의 합친 말인데 신. 요즘에 갓 많이 붙이잖아요. 뭔가 행복한 그런 습관, 루틴을 이렇게 하루에 살아가는, 세워가는 이런 게 되게 유행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무래도 그 절망적인 현 세대에 투영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럴 수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을 즐기자. 그거를 보는 게 뭐 옛날에 카푸어 같은 경우도 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못 사니까 못하니까 결국에 이제 뭐 할부로 차를 비싼 차를 산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보기에는 좋은데 조금은 위험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게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또 더 심해진 게 있는데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행복이라는 게 또 관점의 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7가지의 그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그 습관이래요. 일단은 습관, 관점의 변화, 습관이고 뭐 보니까 공감, 인정을 하는 시선, 웃지 말고요. 선배님 괜찮으시겠어요? 이 조건? 그다음에 이제 무관심 대신 사랑. 괜찮으시겠어요?
반대보다는 받아들임. 이게 더 공감과 너무 어렵지 않아요? 받아들인다는 거. 그 역경이 있으면 이걸 발전의 기회로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용서를 하고 단점을 장점으로 또 비판보다는 칭찬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우리 도승민 아나운서 같이 항상 해맑게 웃고 있는 제가 초반에 들어왔을 때 제가 항상 저는 좀 이런 텐션인데 그게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일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적으로. 되게 밝은 척한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 너한테? 아니, 그게 나쁜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그냥 이제 뭐 너도 약간 힘들진 않냐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한. 그럼 그분은 행복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야? 아니죠. 그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적응을 많이 못한다고 생각하고 좀 애쓴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챙겨주시려고 제가 막 더 밝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근데 밝은 척하는 거랑 밝은 거랑 구별되죠. 겪어보면 돼요. 네, 좀 길어지면 밝아요. 밝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익산에서 원룸을 침입해가지고 여성을 성폭행한 또 그리고 신체를 촬영한 30대 남성이 붙잡힌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불행한데 남들은 행복해서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인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떤 사건이죠? 이게 신변 비관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그 A씨, 그 30대 남성이 익산에서 원룸에 침입해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또 이제 신체를 일부 촬영한 혐의를 받았어요. 경찰은 그 현장에 남아있던 DNA를 통해서 이제 용의자 특정하고 붙잡았는데 좀 범행 재질이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됐어요. 지금은 이제 결국에 DNA 조사까지 간 거네요. 예. 그럼 일단은 특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일면식이 없던 상황이었나요? 그렇죠. 모르는 남성이요. 어떻게 들어갔대 거기를?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무서운데 범행을 하려고 하면 항상 대상을 특정해서 하더라고요. 한 번에 누군가를 보고는 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최근에 그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 오피스텔에 사는데 여자가 없을 때 계속 드나드는 들어가서 그 스마트키 네, 가지고 소름 돋죠. 그걸 보면서 분명히 범행 대상은 하루아침에 그냥 분양사무소 직원이었던 친구인데 네, 맞아요. 그 들어왔을 때 입주자한테 키를 한 개는 주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그 여자가 언제 출근하는지 아니까 그 시간 딱 지나면 와가지고 근데 그때 친구가 있었어 집에. 그러니까 친구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소름 돋죠. 네, 그런 영상도 저번에 본 적이 있는데 딱 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딱 잠기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맞아요. 일릭하기 전까지 그때 문을 열고 맞아, 들어가는 사람도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거 보고 저는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래서 문 잠길 때까지 좀 잡고 있거든요. 그래야 돼요. 네, 진짜 무서운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봐봐,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좀. 말이 안 되죠. 그냥 자기 변명인 것 같아요. 만약에 행복하지 않아서 성폭행 이거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가 않지 않아요? 맞지가 않죠, 이거는. 네. 그리고 뭐 본인이 안 행복하다 그러면 조금 더 행복해지진 않더라도 그 불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본인을 더 불행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건 이제 뭐 병이 있는 거고 일단 자기 때문에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불행해졌잖아요. 이제 평생. 그렇죠. 그런 것을 노린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병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심리치료가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냥 성폭행 범이에요. 맞아요. 심리치료하면 경감될 수 있겠다. 그렇죠? 너무 싫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런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아직도 경감시켜주는 거죠? 인간이라? 그거는 아마 지금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가 그 음주나 이런 부분, 심신미약인 상태의 어떤 범죄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그런데 근데 이제 이걸 또 사회 심리학 쪽 바라보는 사람들은 또 사회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고민을 해야 될 현상들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마음은 또 들긴 해요. 제가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되지 않고 그럼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불행해지면 상대적으로 내 행복감이 올라가지 않을까. 어떤 건지는 알겠네요. 남 뒷담화하고 막 이렇게 약간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서 우월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제가 좀 그런 데서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에 네. 조심하세요. 네. 그럴 때 좀 행복 느낀다고? 그 우월감을 느끼는 거는 이제
아니고요. 그냥 불행해졌으면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뭐 잘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면 오히려 그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전체적인 기준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그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그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생기면 행복이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비교라는 것 자체가 한 그렇죠. 순간부터 비교해서 나오는 이제 거기 때문에. 근데 행복이라는 거에 그치, 약간 없어요.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비교. 그래서 저는 저보다 누가 옆에 친한 친구가 돈이 많고 뭐 로또가 돼도 막 뭐가 잘 됐어요. 그렇다고 불행하진 않잖아요, 제가. 그래도 배는 아프잖아요. 아니요, 안 아파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요즘 든 생각이 제 주변 친구들도 이제 다 취업을 조금씩 하고 다들 사회 초년생인데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다행이다. 왜냐면 잘 되면 맞아요. 제 주변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 나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 근데 그런데 제가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이 있고 그럴 때는 저보다 더 먼저 취업을 하고 또 잘 풀린 친구들을 보면 부럽고. 마냥 그렇게 막 축하만 해줄 수는 없는 그런 심리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 있어요. 네, 그 어쩔 수 없죠. 자꾸 가면 쓰고 아치 아닌 것처럼 장유미 아나운서 그러지 말고. 지금 이제 안정적이시잖아요, 되게. 근데도 굳이 그런 거를 그러니까요. 막 질투- 제가 좀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건 맞죠. 그걸로 정리하죠. 하지만 이런 심리는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그럼요. 제가 그렇죠. 대표적으로 근데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가 거기 싫어하는 때문에. 사람이 잘 되는 거는 좀 못 보겠어요. 근데 그것도 좀 네. 있죠. 그러니까 그 아까도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얼마 전에 전주에서 로또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늘 사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안 샀단 말이야. 근데 그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뺏긴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내 게 아니었는데. 그때 저희 그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로또 되면 그 수수료? 뭐죠? 근데 세금 네, 내야 되는 거? 세금 내고. 그게만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깝죠. 있어요. 이건 국가 정책적으로 이건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왜 그렇죠. 아깝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로또 판매점에서 내가 샀다고 한들 그게 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또 거의 희박한 아니죠. 건데 그렇죠. 마치 거기를 내가 안 가서 그날 한 번 안 샀단 말이야. 억울하긴 좀 하네요. 그런 느낌. 그 내가 된 될 사람 수도 있었을 텐데. 모르고 지나가라. 그냥 아. 1년 동안 자기가 거기 샀는지 모르고 잃어버려라 뭐 이런 거. 이런 와우. 생각들이 들죠. 선생님 조금 무서운데요? 많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다들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제 행복이라는 게 남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자기의 어떤 습관이나 그 관점의 문제이긴 한데 결국에 또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비교가 되고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 우월감, 우월감 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좀 나타나는. 맞아요. 그리고 비교가 되죠. 그리고 아까 안 될 전에 수가 없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자꾸 주변에 좋은 사람만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변의 영향을 저도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 다 잘 되고 각자의 삶을 다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나도 같이 그냥 맞아요. 행복하지 더. 그게 없고 관점이 그런 거지.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친구들이나 부정적인 친구들 뭐 이런 분들하고 함께 있으면 같이 부정적이 되는데 네. 그 삶이 온화하고 평화롭고 이제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또 그렇게 비판적이지만은 또 안 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할 때 저도 네. 정말 최악이었어요. 아, 성격이. 기자, 네 맞아요. 특히 성격이 경찰 기자 할 나가고 때는 좀 그렇죠. 그런가? 최악이죠. 네. 거기는. 세상이 다 쓰레기같이.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알아서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지? 이런 생각은 좀 많이 했죠. 맞아요. 그러시죠? 고생하셨네요. 그래서 얼른 이 길은 내 길이 얼른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자들이 말이 조금 거칠고 생각이 맞아요. 부정적일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갈게요.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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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맛이라는 키워드를 받았을 때 맛집, 맛탐방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행동에서의 네. 요즘 심리를 담고 있는 건 건지. 뭐 어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다. 쟤는 좀 참한 맛이 없어. 이런 할 때 저희가 항상 맛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번에 처음에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맛을 선정하신 건 아니시죠? 아,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테이스트. 테이스트였죠. 성격이. 네. 확실히 달라. 맛 좀 봐라에서 맛은 테이스트가 아닌가요?
약간 매운맛 좀 봐라. 너 이 녀석. 너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맛 좀 봐라. 막 이런 생각. 독백할 때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굉장히 그 중의적인 표현이 정말 많은 것 있어서 같아요. 뭔가 있는데 우리가 쓴맛, 쓴맛. 막 뭐 매운맛 봤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인생의 쓴맛 뭐 이렇게 네. 한다는 게 그냥 우리가 그 미각 중에서도 그 맛이란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고. 그렇죠. 저는 이 맛 했을 때 뭔가 일단은 음식이 생각났고 그 다음에 밥이 생각이 났는데 그 한국인은 밥에 미친 민족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단 인사할 때도 밥 먹었어? 뭐 다음에 약속 잡을 때도 밥 한 번 먹자 뭐 이렇게 말하고 또 뭐 밥은 먹고 지내냐. 밥을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고. 얄미울 때는 밥맛 없어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요. 네. 밥맛 없어. 뭐 좀 잘해야 될 때는 밥값은 해야지. 그래 맞아. 네. 밥값은 해야지. 또 뭐 한심하다 느껴질 때는 저래서 밥은 먹고 살겠냐? 벌어먹고 살겠냐? 뭐 이렇게 맞아, 말하잖아요. 많이 준비했네. 모든 말에 저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맞아. 그런데 여기에서도 왜 우리가 맛과 사람의 그 행태, 행동, 거지들을 비교를 할까? 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고민을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거기까지 질문까지만 생각을 해보고 왜 자꾸 맛이라는 거 검색해보니까 아 진짜 행동이랑 관련된 게 정말 많구나. 얘기하셨던 것처럼 밥 먹었어? 이런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일까요? 그건 뭐 또 굉장히 또 꼰대 같은 이야기인데 아니, 대한민국 이제 결핍? 긴 역사상 못 살았을 항상 때 저기 외침도 많이 받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밥 먹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밥을 먹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근데 생각하는. 그거 이제 40, 50대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요즘에 10대들도 물어봐요. 밥 먹었니? 이제 이게 어떤 이런 거. 관용화된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냥 문화라서 문화가 이렇게 쭉 된 이어지는 거죠. 걸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제 밥 굉장히 또 우리가 식구라고 하는 게 같이 밥을 먹는 구성원이 그러니까요.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절친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함께 먹는다라는 것 그 의미 자체가 그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함께 나누는다란 또 정의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을까. 맞아요. 또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것을 먹어야 되겠죠? 가을에는 가을엔 전어. 전어죠. 전어죠. 전어 아니면 대하? 대하? 네. 대하도 가을이. 가을 대하 아니에요? 저는 약간 계절감이 없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저 되게 뚜렷해요. 봄 되면 냉이에 그 샤브샤브, 쭈꾸미 샤브샤브 먹어야 되고 여름에는 잘 모르겠네. 여름엔 과일 많이 먹어야죠. 가을에면 대하. 누구보다 빠르게. 저는 먹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그냥 아나운서님 같은. 아, 진짜요? 분들. 네. 굉장히 좀 부러워요. 이런 게. 딱 그렇구나. 봄 되면 뭐가 생각이 나고 여름이면 뭐가 생각이 나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그런가? 그 어떤 말이 있었냐면 행복한 사람은 계절의 변화를 어떤 것으로든지 느낀대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딱 두 가지만 느낀대. 춥다, 덥다.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래요. 자연? 자연? 자연으로 가다 보면 계절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사람이 또 자연을 또 찾는데. 자연. 그러니까 우리 장유미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도 주로 먹는 걸 찾는 거고. 네. 그런 거. 날씨 변화하는 거. 딱 요즘에 행복하지 않으세요? 저녁에 딱 바람이 좀 선선. 요즘 굉장히 좋아졌어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웃고 있어 혼자. 저도 그쵸? 날씨는 좀 느끼거든요. 날씨에서 급하게 덥다. 느끼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밖에 잠깐 산책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 그런 거에서 이제 하나씩 느끼면서 여름이 됐어. 가을 됐으니까 이제 옷을 사야겠다. 이런 데도 느끼잖아요. 자, 지금 이제 맛 배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주시 맞아요. 공공예업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이 사회적 견제 뭐 이쪽 팀의 본부에서 했어요. 저희가 이거 준비를 했었는데 그 배달앱 이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나요? 아까 뭐 실적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사용량이 많더라고요. 전주 많이 맛배달이요? 네. 앱을 깔아가지고 잘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저도 가맹점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2,900여 곳이 됐대요. 지금 2월에 오픈을 했는데 그리고 가맹자가 37,000명?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 있다고 하고. 이게 인센티브가 좋더라고요. 이제 그 배달료금은 3,000원 뭐 비슷한데 그 전북은행 그다음에 우리 축구단 전북현대 를 비롯해서 여러 기업에서 이 앱을 이용했을 경우에 뭐 10,000원, 5,000원 상당의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우리 상품권 같은 걸 지급을 하기 때문에 동료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좀 알아보는 게 힘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딱 어플을 깔아서 들어갔을 때 어쨌든 음식 가격과 배달료가 있다는 건 똑같으니까 음식 맞아. 배달료도 제가 한번 깔아봤는데 한 3,000원, 3,500원 똑같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의 혜택들은 굳이 찾아보지 않고 그냥 원래 쓰던 거 그냥 쓰지 뭐 이렇게 가격적으로 오히려.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럼 인센티브를 좀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근데 이게 써야겠네요. 홍보를 저도 많이 친구한테 해도- 들은 건데 네. 쿠폰을 많이 뿌려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안 지우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뭐 8월 4주차 전주 맛배달 3,000원 할인 쿠폰 이렇게 오. 해가지고 선착순 2,000명한테 이렇게 뿌리는 꽤 많이 게 주는 왔더라고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3,000원 받으면 배달료는 없어지는 거니까 받진 못했어요. 2,000명. 그러니까 못 받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아까도 얘기했던 치킨을 이야기를 했는데 치킨값? 치킨값 진짜 비싸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거의 3만 원이에요. 3만 원. 이요. 네, 제가 저 치즈볼 같으면 하나 안 먹고 먹어요, 싶어도 그거는. 진짜 너무 고민되고. 요즘 에어프라이기들 맞아. 다들 거기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닭을 사다가 튀기는 게 훨씬 저렴하고 건강해. 조금은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맞아요. 치킨집들이 25,000원, 3만 원이라는 너무 거는 비싸요. 서민적인 음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서민 음식이잖아. 그런데 3만 원이다. 말이 안 되는 거지라고 하지만 또 그들 내부에서는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건 뭐 프랜차이즈 업체가 그렇죠. 거의 뭐 배부르는 근데 네. 이번에 그래서 어떤 마트에서 당땡 치킨이라고 치킨이 뭐 7,000원도 안 해요. 가격이 6,000원대 치킨인데 이거가 나오고 나서 그 프랜차이즈 치킨집들의 반응이 되게 좀 많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뭐 치킨만 왜? 치킨 업체에서만 왜 이걸 싫어하냐? 이런 반응이 이제 오면서 소비자들도 좀 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굳이 내가 이 돈 주고 이걸 먹어야 했나?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독과점 그것도 이제 잘 나가는 치킨 몇 군데 프랜차이즈가 독과점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죠. 참 그분들도 이제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뭐라고 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도 있긴 하지만 결국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말은 맞는 결국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키워드 승민 씨가 주도해서 얘기해 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멋이었는데요. 일단은 멋이라고 생각했을 때 멋있다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잖아요. 뭔가 맞아. 생각했을 때 멋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저도 사람- 최근에 좀 멋있는 사람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멋있는 사람이 좀 되고 싶은 네. 마음도 있고 나 해가지고. 왜 다 슬프지? 아유, 좀 말씀. 아니 눈이 촉촉해. 나 멋있는 사람. 예전에 어렸을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뭐 어쨌든 외모 보이는 게 가장 큰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투나 행동이나 그 그런 저번 거를 좀 시간에 알아가다 얘기했던 어떤 맞아요. 품격이나 품격에 그거에 좀 그걸 좀 들여다볼 기회가 생기면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멋을 좀 갖추고 싶으세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 천 기자는 그 나름의 멋이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좀 불안해지네요. 네. 칭찬을 해도 왜 평소에 자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도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그 천 기자만의 멋이 있어요. 누가 어떻게 범접할 수 없고 특이함. 특이함. 그 분위기랑도 좀 분위기가 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멋이란 건 결국 그 분위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쁘다 이것과 멋이 있다는 또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사람이 겪다 보면 이게 멋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분위기가 결국 그 멋을 좌지우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제멋대로 뭐 이런 부사들도 있곤 한데 좀 제멋대로 좀 떠올리니까 좀 이게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약간 느낌이 어감이라든지 지 멋대로 한다. 그런 뉘앙스 때문에. 그러니까 지멋에 네. 지멋을 한다. 네. 이게 멋도 좀 아무렇게나 부리면 맞아요. 부정적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그 들더라고요. 맛과 멋 자체가 그 약간 그 관용구들이 어떤 좀 방식 이런 것들도 활용하는 게 같이 좀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진짜 자기 랩 좀 푹 빠져가지고 되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열심히 멋있게 일해 이런 거가 제일 멋있어요. 전 전문직이 좋아요. 갑자기 이상한데 전문직이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뭘 하시는 분을 보면 멋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뭐 각자 하는 일이 다 자기 전문 분야니까
우리 장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네.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 전문적으로 자기가 일을 하는 프로처럼 네, 일하는 네. 모습이 보면 아무래도 이제 행사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은 감독님들이 엄청 많이 계시잖아요. 촬영 감독님도. 그렇죠. 그래서 막 쫓아가서 막 촬영하는 거 보면 그렇지 멋있다. 이럴 때 지복을 제가 실투처럼 진짜 최근에 한번 그걸 느꼈던 게 제가 모래내 시장에서 야외 행사를 진행했는데 네. 트로트 행사였어요. 근데 날씨가 지금 비었어요. 많이 더워서 와. 너무 덥고 막 땀이 진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뻘뻘 나는데 이 무대 올라가면 이제 조명도 있으니까 더 막 덥고 맞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회사의 이제 선배들 처음 봤는데 막 옷을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났는데 그 트로트의 그 공연의 텐션을 잃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약간 좀 멋있다, 달라 보인다 그쵸.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네. 멋있을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네. 그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우라가 생겨요. 자기를 열심히 하면. 몰두하고 있는. 맞아 맞아요. 몰두하고 몰두. 있는 모습. 그러니까 뭔가 그런 멋있는 사람들한테는 말도 함부로 하기 좀 힘들거든. 왜냐하면 그분의 어떤 자존심을 다치게 할 것 같은 그런 배려감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 아주 지멋대로 잘해, 지멋대로 해. 그런데 이게 약간 또 두 가지 의미도 있어. 아니, 확실한 자기의 그게 딱 있는 사람. 가치관하고 고집이 있어. 자기 일에 대해서. 또 이것하고 아주 그냥 고삐 불린 망아지 마냥 뭐 이런 느낌도 있긴 한데 그게 항상 그 겹치는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가치관이 뚜렷해서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지적해주고는 싶지만 지적하면 그들에게 뭔가 상처가 될 것 같은 약간 우회적으로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멋이 있는 곳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뭐 이제 검찰로 넘어갔어요. 전국 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가 난 이런 일 있었어요. 전 몰랐네요. 유독 최면 이런 건 좀 배우고 싶어. 이런 얘기가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가장 문제래요. 프로파일러라고 하면은 체면을 떠올리는 게 가장 그게 문제라고 사실은 또 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거든요. 네, 그건 아닌데 결국에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멋 중에서도 겉멋이라고 해야 하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애초에 시작은 그러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맞아요. 자꾸 사람들이 이제 추앙을 하다 보니 네. 근데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원래는 몰랐는데. 해군 네. 소속이었어요. 해군 이제 부사관 출신이었고 네. 이제 이쪽과 관련해서 이제 아마 해군 부사관 그쪽이죠. 네. 저기 뭐야 해군 검찰 해군 내 그 수사 해군 내 수사 해군 수사 뭐 이쪽이었는데 이 프로파일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여건이 되면서 이쪽 자격증도 뭐 따고 해서 경찰청으로 특채돼서 온 인물이었고요. 여러 뭐 방송, TV, 뭐 드라마 자문도 하고 자문도 하고 또 출연도 직접 그래요?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추앙을 받다 보니 이쪽에서는 또 1인자인 것 같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부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지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뭐 성범죄 의혹도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죠. 수사 중인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파일러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체면 이런 게 떠오르고 좀 멋있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비춰진 것 같아요, 미디어에. 근데 이 프로파일러 제도 자체도 좀 허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1세대 프로파일러가 거의 1세대죠 있잖아요. 지금. 표창원 지금 범죄과학 연구소장이라고 하시던데 지금 프로파일러 제도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맞아요. 운영이 됐대요. 그때 당시에 동기도 없고 연쇄살인도 많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뭐 범인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도입만 했지 체계화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체계적이지가 않지만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3년이나 5년 이상 뭐 실무 경험이 있어야 뭐 범죄 분석 요원 선발 필수 조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어디 그 드라마 미국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 FBI의 이제 프로파일러들은 역사학을 전공한 분들이 가장 많대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왠지 역사학을 전공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심리학보다는 뭔가 사실 프로파일러는 분석하는 사람이지 추측해서 제야 이런 그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역사의 흐름을 좀 잘 알고 있어야지.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보면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재구성하거나 또 접근을 할 때 그 인과관계에 대해 굉장히 조금
또 특화될 수 있는 특화된 분들이 하겠을 거예요. 거기다 뭐 이제 심리학도 뭐 부전공들로 하시겠죠. 그렇죠, 뭐 그렇죠. 하겠죠. 인간에 대한 좀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죠. 그래야 네. 이런 부작용이 나지 않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멋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요즘 또 젊은 세대도 그렇고 이 멋을 나타낼 때 타투, 정말 많이 하죠. 네, 문신 많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타투 굉장히 하고 싶어 하고 네. 근데 아플 것 같아서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하고는 싶어요. 근데 요즘 너무나 젊은 친구들이 문신한 녀석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하죠. 거슬려. 너무 거슬려요. 특히 헬스클럽 가서도 거슬리고 그렇겠네요. 거슬려요. 등산할 때도 거슬려. 아니 선배가 아파서 싫다고 하신 거 보고 좀 아픈 거는 내가 인정하겠어. 그 고통을 참아냈던 거. 내가 얼마 전에는 그 헬스클럽에서 이제 한 친구가 양쪽 이쪽 이렇게 문신을 하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참 멋있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알고는 보니까 소심한 친구였어. 솔직히 멋있지는 않고요. 저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니까 그럼 왜 했니? 그 멋있다는 말을 직접 하신 거예요? 멋있다 이렇게. 야, 참 멋있다 너. 한결같으시네요. 진짜 왜 밖에서까지 그러세요? 26살이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선한 친구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타투라고 하지 마요. 문신을 하고 있으면 일단 사회 부적응이나 이제 건달 이런 친구들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하고는 싶어. 판박이 하신다고? 판박이. 아니 요즘에 판박이가 정말 잘 나와가지고 진짜 한 것처럼 보여요. 여행 갈 때만 잠깐 하고. 저 작년에 한번 했었어요. 문신이에요? 다 판박이. 판박이를 하고 흰색 그 셔츠를 입고 있었더니. 근데 껌 씹고 나서 그 판박이 나뉘신 것 같은 거. 하지만 뭐 없어졌으니까 일주일 뒤에. 이게 없어질 때 굉장히 초라하게 없어지는 거 알아요? 끝에서부터 조금씩 떨어져. 뜯기면서. 나의 멋의 아이템 이런 거 하나씩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템. 그러니까 의상이라든지 뭐 소품이라든지 뭐 시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있으세요? 이게 궁금했어 되게. 멋 했을 때. 귀걸이나 액세서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죠. 네. 뭐 있으세요? 저는 향수. 향을 향을 좋아하시는 저는 제가 맡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향수. 기분이 약간 상상했어.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막 뿌리고 막. 예. 저도 향수 좋아해요. 뭐 있으세요? 향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남자들은 뭐 시계, 시계, 향수. 뭐 그 정도? 저는 액세서리 정도. 근데 저도 좀 과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되게 작은 귀걸이, 많이 티 안 나는 그런 거 좋아해요. 치렁치렁한 건 별로 안 여자들은 좋아하고. 귀걸이를 차고 안 차고가 차이가 많이 난다더라고요. 뭐 30%? 네, 더 예뻐 보인다.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귀걸이? 저는 되게 화려한 귀걸이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런 거 좋아하고 저는 스카프. 스카프. 그것도 멋이죠. 네. 멋쟁이들의 필수 아이템 스카프. 저는 굳이 뭔가 멋을 내면은 뭘 하는 아이템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스카프? 이게 딱 그렇죠. 표현하더라고요. 맞아. 티셔츠에 이렇게 하나만 포인트가 돼도 딱 그럼요.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 멋 낸 듯 안 낸 듯. 가을에는 또 진짜 멋은 그것 아니겠어요? 보고 있어 가을이. 트렌치 코트 대놓고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맞아요. 트렌치 코트. 그냥 아무거나 하나 걸쳤는데 멋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약간 고삐가 풀렸네요. 지 멋대로네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론에서 와우. 그 인간의 좋음을 그 탁월함에 따르는 행위, 이게 바로 행복이래요. 그것을 다시 또 조금 더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 좋음이란 것이 바로 아까 맛, 멋,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인간의 미적 활동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잘 결부돼서 또 사회적인 분위기와 잘 연결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 사회 모두 맛, 멋,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에 엔딩